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주라고 합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강일영 목사이고요. 어, 저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희 부부는 2012년부터 2018년 동안 한국에서 교회와 또 PIM이라는 두라는 해외 선교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면의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특별히 여성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목회 돌봄 상담 심리라는 것을 전공하였고, 2018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에 있는 목회 돌봄 선교센터에서 어, 학업과 또 수련을 병행하면서 돌봄 상담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정희 대표님께서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특별히 관계 세미나 중에서 부부 관계 세미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음,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근래에 경험하였던 경험들은 아마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서 가족 안에 그 숨겨져 있던 갈등들이 아마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PPT를 함께 공유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준비하였는데, 어, 네, 에젤 선교의 관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에젤 로고를 이렇게 검색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나누게 될 주제는 성경적 부부관계와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의 이해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모든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 성경적인 관점을 제외하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제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안 계시죠?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을 제가 나누게 되는 것은 성경적 부부관계와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의 이해이고, 제가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성경적 접근으로 살펴본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가 세미나를 진행할 때는 어,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소그룹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터인데요. 임하고 부부 갈등, 힘겨루기, 또 축소자, 확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이미지, 연결, 그리고 두 번째 소그룹 나눔을 하고 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격적 접근으로 살펴본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관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에젤
가족이라면 모두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았던 돕는의 히브리어 원어는 애저라는 뜻이고 이 의미에는 돕는 자, 조력자 이 등의 의미도 있는데 제가 찾고 발견했던 부분은 이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필, 히브리어로는 네게드라는 의미이고 마주하다, 상응하다 라는 뜻의 동등한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족함을 돕고 채워주는 온전한 상호관계,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부부관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남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또 동등하게 축복하셨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역할들을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남자와 여자가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호관계, 보완적 관계 안에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돕는 배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부모를 떠나의 의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의 과거의 영향력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떠나는 것이고 또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는 것, 또 세상에로부터 형성된 나의 이미지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적어 보았는데요. 특별히 육체적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심리 내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벌거벗고 온전히 보여주었지만 상대 배우자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수용과 용납과 또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된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도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안전하고 또 그 안에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의 이 부부 관계가 안전하고 친밀감을 누리며 대화를 통해서 보다 견고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 부부관계의 회복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변하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하게 될 때, 보다 부부관계의 갈등들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 부부 관계에 대한 어떤 심리 이론적 접근들은 개인적 패러다임에서 관계적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아내만의 개인적인 심리 내적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부 관계의 변화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임상적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부 관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관계적 패러다임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보다 나은 해결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관계가 보다 나아가는 것처럼 부부는 친밀한 파트너이고 이러한 친밀한 파트너가 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파트너가 되어질 때 우리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고 주님이 진정으로 창조하신 결혼의 제도 안에 있는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관계 안에서는 고유한 나 자신의 독특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될 부분들은 임하고 관계, 부부 관계 치료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부부 관계 안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정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관계는 친밀한 관계인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존 가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부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서로에게 비난을 하거나 또는 경멸을 하거나 방어나 또는 담쌓기를 함으로써 정서적인 이혼 상태가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이혼의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계획하셨고 창조하셨던 부부 관계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소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돕는 이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의 부부관계 안에서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나는 부부관계 안에서 성숙하고 또 친밀한 로맨틱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소그룹 회의실에서 그룹을 나누고 어, 네, 그룹을 나누겠습니다. 그룹을 나누고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주제를 한번 적어 보시고 한 두세 분 정도의 그룹 안에서 나누겠는데 나눔의 시간은 15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제가 나누길 원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그룹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되었는지 혹시 그룹의 대표 되시는 분들께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그룹에 자원하시는 분들께서 네, 네, 다른 나눠주시면 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뭐 그룹에서 대표는 아니었지만 한 분은 이제 곽복영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나이가 50이 네, 넘었는데 그래갖고 난 네,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살았다. 혼자 내 몸뚱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결혼까지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아,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강희수 집사님은 싱가포르에 사세요. 그런데 네, 자녀가 없으시는데 음, 부부가 둘이서 정말 친구처럼 서로 음, 의지하면서 산대요. 아, 그래갖고 내가 네. 이 질문에 이게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필요 없고도 지금 두 분이 너무 친구처럼 너무 알콩달콩 자녀도 없는데 너무너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틱한 사랑을 기대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조금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이 너무 로맨티스트보다 또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싸우는 게 싫어서 남편이 뭐라고 하고 가르치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너무나 이상적인 부부가 강인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15분이 아니라 15시간 좀 주면 우리가 다 이제 좀 옷을 벗고 뭐 속에 깊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네,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난 12번도 이혼했다. 마음에 안 들게 너무 많았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충분히 소통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 나눠주실 분 계세요? 권영주 집사님 그 그룹 좀 나눠주시죠.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홍미선 권사님, 집사님이신가? 예, 하고 이정현 간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했는데 홍미선 권사님은 20살 된 딸 그리고 둘째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주시고 일반 성도. 네, 네네. 허락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고비고비 넘기셨다고 음, 그래요. 그리고 이정현 간사님 만 11년 결혼 생활 하시는데 코앞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음, 시작하셨고 결혼 반대가 있으셨는데 그 결혼의 시작부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시작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어, 저는 저희 네 가족이 아이들 아주 유치원 다닐 때 하늘의 성교원이라는 곳에서 신앙 없이 시작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영어로, 아니면 식사기도를 영어로 늘 하는 거에 찔려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리지만 아, 성격이 부부가 참는 성격이 쌓이고 쌓여서 좀 전에 음, 말씀하신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를 계기로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둘이 쌓였던 게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주일이 아니었으면 정말 더 크게 세계대전을 치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네, 질문, 성숙하고 로맨틱한 친밀한 사랑을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싶습니다가 저희들 결론이에요. 남성화가 돼 있고 명령하는 이 어투에 그리고 음, 자꾸 잊어버리고 머리하고 음, 이 말이 달라지는 네, 지금이라고 나눴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정도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나눌게요. 저는 이제 네, 김수경 장로님과 양일옥 집사님 같은 팀이었는데, 양일옥 네, 집사님은 이제 버스 안에 계셔서 못 나누셨고요. 예, 네, 김수경 장로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김수경 장로님 여기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이,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 저희는 이제 소재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말씀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너무 배우고 싶은 것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은 이제 말씀이 이제 남편분이 일을 안 하셔서 시간이 많아서 그렇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시는. 네, 그게 힘이 네,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배우고 싶고, 하루 세 끼를 같이 시간이 많으니까 해 드시면서 마트도 같이 가고, 네, 이전에는 마트를 이제 장로님 혼자서 가셨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로 힘이 약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서로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사역은 이제 많이 안 하시지만, 따로 하시지만, 그렇게 하루에 두 번을 아침, 저녁으로 같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변하지,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정말 배우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점이, 남편 좋은 점이 많이 보였는데, 결혼하고 몇 년 되니까 서로 다른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나를 많이, 서로를 많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다른 점들이 너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이제 남편과의 다른 것들이 많이 훈련돼서 다른 관계를 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던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네, 성품의 남녀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코로나 때는 같이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은 아이도 중고등부고 막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지만 매일 저녁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말씀 읽고 나누는 거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아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잠깐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소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감을 어떻게 부부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지 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말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부들을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누게 될 주제는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입니다. 특별히 이 치료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에 대한 입장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이론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부관계에서도 제가 연습해보면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는 부부관계 치료 이론인데 원래 이 치료 이론은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3번까지 정도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말하는 임하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갈등이 일어날 때 부부관계 안에서는 힘 겨루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축소자, 확대자, 그리고 이 이론에서 말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여러 발달 단계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러한 발달 단계 안에 있었던 경험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 이것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임하고 부부대화법이고 또 6번째 치유하기를 통해서 보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하신 부부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연습들이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부분들은 4가지의 주제이고요. 임하고, 힘겨루기, 축소자, 확대자의 의미와 이제 새로운 이미지,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보다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한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아내의 이름은 우진이고요. 남편의 이름은 진혁입니다. 요즘 이 부부는 굉장히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내 우진은 요즘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모고 부부 관계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기 전에 이들의 부부의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원래 결혼 전에는 굉장히 유쾌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참으로 좋은 면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배우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진은 진혁과 함께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 이후에 진혁은 불같이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비난을 하기 일쑤이고 또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특별히 사업을 하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는 본인이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들, 특별히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남편의 이런 분노하는 모습들, 또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나는 아내로서 실패했다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남편에게 잘하면 우리 부부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고 점점 부부 관계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 선택했던 방법은 남편의 애정과 관심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방법이 효과가 없자 불평과 잔소리를 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상담실에 왔을 때 진혁은 굉장히 분노에 찬 남성이었고 또 상담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학대, 이 경험을 통해서 내면에 굉장히 수치심을 갖고 있는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또한 부모와의 감정적인 거리감을 가진 채로 성장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갈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우진이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한 감정적 거리감은 이 분으로 하여금 버림받은 아이처럼 살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안에는 부부 안의 관계의 갈등의 이면에는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상처는 지금 현재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적인 힘겨루기의 상태로 갈등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예를 보면서 저희가 아마 또 경험하였거나 과거에 또 주변의 부부의 관계 갈등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갈등 또는 관계의 원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 자녀 양육, 또 원가족의 영향,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또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나의 현재의 모습, 우리 부부관계 갈등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 기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마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면 이것은 라틴 어원으로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즉, 나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 양육해준 나의 부모들의 중요한 성격적 특성들이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들에 특별히 부모님의 긍정적인 면들만 내 안에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성격적 특성들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현재 나의 성격적 특성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이마고가 이제 미래에, 현재의 또 싱글 커플들에게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나를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까 우리 이미선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반대적인 어떤 내가 끌리는 동기가 있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어떤 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기가 되는지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무의식적인 기대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마고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대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관계 안에서 이런 무의식적인 나의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로맨틱한 사랑이 끝나게 되고 곧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혼이 끝난다거나 뭐 콩깍지가 벗겨진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저희가 함께 예화로 살펴보았던 우진과 또 진혁의 예화에서 우진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특별히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애정이나 관심에 대해서 남편 배우자인 진혁에게 무의식적으로 애정이나 관심을 갈망하는, 또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또 진혁은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해서 굉장한 수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해 주기를 아내 우진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결혼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겨루기라는 그 다음 단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보통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대체로 이러한 신념을 갖고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바라본다면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 다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어. 그리고 동의하고 있고 정말 우리 부부는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누군가를 발견했어. 이러한 로맨틱한 감정, 또 생각, 곧 신념을 가지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또 그러한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일상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징조는 서로에게 좌절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고통을 느끼고 또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부부관계 안에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이야기 우진과 진혁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극되어서 이제 관계의 어려움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배우자를 망칠 거야. 내 배우자를 괴롭게 해야 되겠어. 이 이야기를 해서 내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힘겨루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고 또 그 어떤 부부도 의도적으로 나의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라고 결단하고 부부 관계 안에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좌절과 고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꽤 의도적으로 이 힘겨루기를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힘겨루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현재 내 배우자의 어린 시절의 아픔이나 상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의 경험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나의 현재의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힘겨루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내 배우자의 아픔이나 슬픔, 상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축소자와 확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힘겨루기가 진행되어지는데 특별히 저희가 평안하거나 또 기쁘거나 또 행복할 때는 사실은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 이러한 상태일 때 누군가의 방해를 받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부부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릴 때 또 부모님의 양육 경험 가운데 또 성장 과정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내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어려움,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축되거나 웅크리는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캐릭터를 갖게 되는 분들을 축소자라는 어떤 이론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은 확대자가 되어서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을 확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는 이렇게 아내가 축소자이거나 확대자 또는 남편이 축소자이거나 확대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는 나의 부부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내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직면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며 위축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확대자의 모습을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상황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묘사해 보았는데요. 나의 배우자는 확대자인가 축소자인가? 나는 축소자인가 확대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의식적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 나를 사랑해주고 행복해주고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힘겨루기의 상황들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배우자는 상처 입은 남자아이였고 상처 입은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내 결혼 생활 가운데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나의 어떤 욕구나 어려움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 배우자는 이처럼 상처 입은 아이의 모습으로 내 결혼 생활 가운데 또 힘겨루기 상황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이미지를 갖고 부부관계를 시작하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연결들이 가능할 때 우리는 공감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하고 부부 대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적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내용이 장황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벌써 소그룹 나눔을 위한 시간들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실 임하고 부부 대화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계 안에서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대화법 안에는 반영이라든가 또 인정이라든가 공감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부부가 함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부관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모든 상담 장면이나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부부관계 학교나 부부학교나 또 젊은 부부 학교에서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부부관계 갈등에서의 어려움들을 직면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 안에서는 배우자 한 사람만으로도 이러한 연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자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틱한 사랑이 끝나면 부부관계 안에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힘겨루기 안에서 나는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비난 또는 좌절하고 있는 것은 현재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내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그룹 나눔은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또 이 줌 미팅이 끝난 후에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후회할 수 있는 내용은 나누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부부관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비난 또는 좌절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의 부부관계 안에서 축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대자입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이전에 함께 이미 진행되었던 분들과 함께 소그룹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현재 13분이기 때문에 1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갖고 28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소그룹 나눔이 끝나서 이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소그룹 나누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각 그룹에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몇 사람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 그룹에도 지금 강 집사님 못 들어와 있고, 강희수 집사님 없고, 지금 장로님도 여기 안 계시고, 아까 장로님께서 나오셨다가 다시 줌 미팅에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강희수 집사님은 나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접속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대로 진행하죠. 네. 네네네네. 소그룹 나눔 방에는 안 계시는데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 나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하는 비난이나 좌절은 무엇인지 나누라고 말씀드렸고 또 나는 관계 안에서 축소자인지 확대자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는데 혹시 나누어 주실 분 있으세요? 그룹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누어지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또 나의 사업장의 또 사장님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 저희는 네, 한 분은 축소자, 한 사람은 확대자, 한 사람은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 정도 네. 나왔습니다. 네네네. 또 다른 그룹에서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신, 우리 김영욱 집사님 저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저희는, 아, 뭐, 좌절하는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소통 안 되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깊은 대화 나눌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좌절하게 되는 네, 부분 그렇고요. 네, 또 이제 뭐 한 분은 확대자, 한 분은 축소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축소자가 되는 그 이유가 그 자라올 때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 부모 사이에 뭐 안 좋았다거나 그런 걸 봤을 때 가정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네, 그 네. 자랄 때 그런 걸 느꼈으니까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네, 참고 이렇게 그런 축소자가 되는 경향이 네,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음, 또 한 분만 더 나누지 않은 그룹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그룹은, 두 명은 학대자, 한 명은 축소자로 나눠주셨고요. 네,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은 그 먼저 번에 나눠주신 것처럼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이제 나눠주시기를 그 상대방의 약점 중에 목소리가 작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예, 목소리가 이제 본인은 이제 크고 확대하는 스타일로 이제 소통을 하지만 상대방은 화를 내거나 이제 대화를 할 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 내용과 더불어. 네, 그렇지만 이제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축소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본인이 내향적이지만 이제 외향적이고자 노력한다. 그래야지 이제 배우자와 소통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네. 나눠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비교적 내가 확대자인지 축소자인지 잘 아시고 또 그룹에서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배우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배우자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으시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로 좀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지 현재 나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부관계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시간이 좀 늦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친밀감, 그러한 안정감, 또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보다 견고해지는 경험들을 지금 부부 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부부 관계가 또 나의 모습이 또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배우자가 과거에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들, 아픔들을 갖고 있는지 좀 귀 기울이고 듣고 또 공감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한 번 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배우자와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